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숨마실 TV입니다. 최근에 전문 임업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한번 유튜브 방송에서 전문 임업인에 대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죠. 그 전문 임업인은 독립가, 임업 후계자, 신지식인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특히 여러 가지 문의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임업 후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임업 후계자에 대한 관심도 높고, 또 대부분 진입 장벽이 또 다른 전문 임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진입하기 쉽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 임업 중에서 임업 후계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분량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자격 취득 및 조건에 대해서 1편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다시 2편 임업 후계자 됐을 때 어떤 혜택과 또 지원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임업 후계자가 되기 위한 자격 취득 및 조건에 대해서 우선 방송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임업 후계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이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중에서도 근거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임업 후계자의 자격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률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법률로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대통령 시행령으로 시행령을 만들고, 그 다음은 관련 부서에서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만들죠. 그래서 여기 임업 후계자의 자격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어떤 시행규칙에 대해서 임업 후계자 자격 요건이 정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보면요, 요거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55세 미만인 자로서 산림 경영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하려는 자로, 그 세부적인 내용이 다시 있습니다. 개인 독립가의 자녀, 그러니까 전문 임업인이 독립가, 임업 후계자, 신지식인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중에서 독립가의 자녀는 임업 후계자가 당연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법률을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헥타 이상의 산림을 소유,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좀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소유 포함입니다. 하고 있는 자, 이렇게 해서 임업 후계자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10헥타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우받거나 분수림을 설정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국유림을 대우받거나 또 공유림, 국유림은 나라의 산이죠. 이제 공유림은 또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대우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령 제한이 없는 경우입니다. 위에는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55세 미만. 연령 제한이 없는 경우는 품목질 제외 기준이 1000제곱미터에서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연령 제한이 없음으로써 품목질 재배 기준이 1000제곱미터에서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생산하려는 자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요건은 이런 겁니다. 교육 이수, 임업 분야 4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 단 임업 관련 대학, 고등학교 졸업자에 한해는 면제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이 교육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교육을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임업 후계자 협회에서 하기도 하고, 또 아까 독립가 협회인 사단법인 산림경영협회에서 하기도 하고, 또 산림조합 중앙회에서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군데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업 후계자 협회나 독립가 협회, 그러니까 산림경영협회에서 하는 경우는 보통 합숙훈련으로서 보통 2박 3일 또 3박 4일 이렇게 해서 거의 원샷으로 이 40시간을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간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한 목에 이렇게 교육시간을 못하는 걸 어떻게 하냐. 그럼 한 번은 8시간, 한 번은 또 8시간, 이렇게 모아서 또 이렇게 수료증을 모아서 40시간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 수료증을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시간 이수증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시, 군, 또 산림과에 가서
그 다음에 산림 경영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이 교육을 받았는데 내가 이모 후계자가 됨으로써 어떠한 활동을 하고 어떻게 산림을 경영하겠다는 그런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계획서를 제출하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림과에서 이모 후계자 자격증을 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입니다. 그리고 기준 규모 이상의 재배 포지 및 사업계획을 수립한 자, 이것도 이모 후계자 자격 요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어떤 산림을 경영하려는 자, 또는 어떤 현재 아까 1000제곱미터에서 10,000제곱미터까지 어떤 임산물 재배하는 규정이 있었죠. 그 규정에 그럼 어떤 임산물을 재배하는 하는 규정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요 안에 들어야지만 임산물을 취급을 합니다. 그래, 요 안에 안 들은 식물은 임산물 취급을 하지 않죠.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크기는 요거는 이제 임원 및 산촌 진입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 1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자, 크게 나누면은 수실류는 밤, 감, 잣, 호두, 대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부류입니다. 산딸기, 석류, 돌배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섯류. 버섯류는 잘 아시죠? 표고버섯, 송이버섯, 모기버섯, 서기버섯, 능이, 사리, 꽃송이버섯, 복령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산나물류죠. 산나물은 시중에도 너무 잘 아시는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래연근, 기온, 곤드라 그러죠. 고비, 엇수리, 눈개, 석마. 진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런 식물입니다. 여기 이제 산나물이 속하고요. 그 다음 약초류는 삼주구엽초, 삽주, 참묵, 시오, 작약, 천마, 산양산삼, 결명자, 구절초, 양모밀, 당기, 청궁하수, 감초, 독활, 잔대, 배용풀, 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약용류는 오미자, 오갈피, 산수유나무, 구이자나무, 두축나무, 이렇게 헛개나무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너무 많은 산초나무도 있고요, 산계로나무도 있고, 너름나무도 있습니다. 황칠나무도 들어있네요. 구지뽕나무, 마가목나무, 화살나무, 옥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수목 부산물류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수액, 나뭇잎, 나뭇가지, 나뭇껍질, 나뭇뿌리, 이제 나무순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관상 산림 식물류는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도 해당됩니다. 그 밖의 임산물, 그런 이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 제2조 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와 토석을 제한 품목도 해당이 되는 것이 이 임산물 소득의 지원 대상 품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림 경영 세울 때도 이 규정을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차후 이제 전문 유물이 됐더라도 앞으로 여러가지 산림처분이나 한국임목지원의 공모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산림복합경영단지라든지 또는 산지유통센터라든지 여러가지 정부 지원 공모사업에 참석할 때도 반드시 그 품목이란 요러요러한 것을 재배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산림경영계획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공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 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임업인이 되시면은 이런 편은 항상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임업이자 선발 관련 법률은 요거는 앞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다시 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것을 다시 이제 세부적으로 요약을 해놨는데요. 재배 이제 규모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가나, 다라, 마바사 이렇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산림사업용 종자 또는 산림의 묘목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하는 법률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따른 종료 생산업을 등록한 자로서 3,000제곱미터 이상의 포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종자를 생산하는 분, 또 묘목을 생산하는 분은 반드시 종묘 생산업 등록, 그래 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고요. 요게 또 재배 규모 기준에 해당되고, 그 다음 수실류로는 아까 말씀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식재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밤을 생산하거나 재배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식재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앞전에 표에 나와 있는 지원대상 품목의 수실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는 자, 아까 그 품목 나왔었죠. 수실류, 약용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표를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섯류는 원목,
50세제곱미터 이상의 표고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버섯류가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대상 품목의 버섯류, 톱밥 재배지로 재배하는 표고버섯 포함입니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산나물류는 3000제곱미터, 3000제곱미터 약 1000평이 되겠죠. 이상의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산나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였거나 재배하는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재배 규모 기준입니다. 그 다음 약초류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에서, 이것도 1000평 정도 되네요. 토지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초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였거나 재배하는 자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약용류는 식재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였거나 재배하는 자. 그러니까 저기 지원 대상 품목의 약용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재배하는 자. 이거는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아까 그 품목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이 품목은 그냥 앞전 이 품목입니다. 이 품목이요. 이 품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품목 중에 어느 하나, 그러니까 표고를 하든지 뭐 이렇게 고사를 하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수많은 품목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그 수목 부산물류. 요거는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 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투충 또는 정미래 등 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좀 있는 그런 항목 같습니다. 다음에 잎을 채취하기 위하여 식재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은행, 음나무, 참종나무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식재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에서 고래채나무, 자작나무 등의 수역을 채취하고 있거나 재배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 관상산림식물류는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 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제2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분재를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는 자. 그 다음에 재배시설 1000제곱미터에 있어 야생난 잎기류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배포지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이제 조경수, 잔디, 야시양화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밖에 임산물이 아까 그 표에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3000제곱미터, 그냥 3000제곱미터 이상에서 토지나 재배포지 또는 재배시설에서 지원 대상 품목의 그 밖의 임산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고 있거나 재배하는 자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보면 아까 제가 다시 그 리뷰에서 앞쪽 표를 보여드렸죠. 그 품목에 준해서 이렇게 해당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용어의 정의인데요. 요거는 뭐 지원 대상 품목이란 뭐 임청 임원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신규조 제7조 1항 및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요거는 아까 같은 중복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용어의 정의니까요. 용어의 정의는 요 표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설명하는 걸 대부분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요거는 더 이제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육이수 실적은 다음 각 세습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 이것도 뭐 대학 의무 관련학과 의혹이 고등을 졸업하는 자, 그 다음에 나와있고 산림청 산림교육원이나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 여기 어디냐 하면은 아까 이모부의자 협회라든지 또 동네가 협회에 있는 산림경희 협회라든지 뭐 그런 또 산림종합중앙이라든지 그런 교육기관을 산림청장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시간 이상 교육한 자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사회부 교육 이수 시간의 50%를 최대 20시간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는 조금 이렇게 사회부 교육을 좀 이렇게 강화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렇게 사는 집단을 모인다는 게 교육기관이나 또 교육받는 입장에서나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앞으로는 각 기관에서
온라인 쪽으로 앞으로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런 그 이모 후계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업시간 교육을 이수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건 한번 딱 정해져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추후에 이제 공지가 나올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주로 오프라인 쪽으로 진행을 했었다. 그런 얘기고,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온라인도 진행될 것이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제 포지도 그 기준임목 자격명이나 소유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 변수석 약간 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걸 다시 이제 용어를 한번 다 정의하는 의미에서 리뷰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사계획은 당연히 임산물을 제외하기 위하여 다음 각 세세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사계획을 수반한 자,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오늘은 그 여러 가지 그 이모 후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을 좀 더 세세하게 전번에는 이제 9달에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그 이모 후기자에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기 이런 말 같고 저기 저런 말 같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관련 부서에도 문의를 해도 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 가지 또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포괄적이고 좀 넓은 의미에서 좀 세세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좀 참고하셔갖고 앞으로 이모 후기자가 되시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이모 후기자의 자격 요건에 대해서 숨바꼭질TV에서 좀 세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산림 경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산림 약물 재배, 또 작물 재배뿐만 아니라 또 6차 산업, 앞으로 또 산림 치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산림 측에서 이모 경제 등록을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모 경제 등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정부 지원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문 임업인 자격을 득하셔서 또 산림을 경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전에서 제가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임업인 후계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에 대해서 1편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2편에 다시 이모 후계자가 됨으로 인해서 어떤 혜택이 있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2편 방송에서 시청자 여러분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숨마실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